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처음 시작될 때 앞에 한 1분 정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영상 중에 심장이 뛰고 있고, 그 옆에 영상은 실제로 저희들이 진찰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심음을 예민하신 분들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볼륨을 제가 높여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 제가 전화로 한번 받았던 질문인데, 본인이 루마티즘을 알아서 심장의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판막 치환술을 했다. 다이빙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기쁘게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 치환술 후 다이빙,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한 게, 이 판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판막에 오는 질병이 있을 거고요. 이 판막을 치환하는 어떤 수술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빙을 할지 안 할지를 서로 상의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심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 심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다 정맥이고요, 나가는 것은 다 동맥입니다. 나갈 때 나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역류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것이 이 판막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valv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4개가 있고요. 삼천판, 폐동맥, 막, 승모, 그 다음에 대동맥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판막의 어떤 폐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열심히 박동을 해서 짜낸 피가 몸으로 가야, 혹은 폐로 가야 되는데 다시 심장으로 자꾸 역류하기 때문에 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막의 건강은 심장의 건강, 그리고 우리 사람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판막에 올 수 있는 질환들은 결국은 이 문이 닫히는 게 잘 안 되는 폐쇄부전, 그 다음에 판막이 좁아져서 피가 잘 나가지 못하는 협착도 있고요. 또 판막 자체가 비후해지면 이것이 꽉꽉 닫히지를 못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장 판막에도 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이 판막을 어떻게 수리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판막에 이런 부전, 폐쇄 부전, 협착, 비후, 염증 같은 게 올 수 있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좌측 그 방에서 실로 가서 그 대동맥으로 나가는 게 저희 몸에서 피, 즉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동맥 판막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wear and tear, 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의 대부분이 선천성 질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놀랍게도 저희들이 급성 편도선염을 어릴 때 잘 알으면 그것을 완벽하게 치료를 못한 경우 그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그 연쇄상구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트랩토코커스라고 하고요. 이 연쇄상구균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균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의 다른 조직에 가서 억울하게 상해를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예가 심장 판막이고요. 저처럼 신장에도 류마티스성 신장염이 와서 뭐 이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근이 손상을 받게 되면 뭐 부상으로도 올 수 있지만 또한 저희들이 심근경색이나 이런 게 가볍게 오면서 판막에까지 그 상해가 연장이 되면 이런 심장 판막의 질환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막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성형술도 가능합니다. 이 가슴을 열고 그 심장 판막을 좀 수리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더 확실한 거 판막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치환술입니다. replacement라 그럽니다. 철 성분이나 폴리머 같은 이런 기계적인 판막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조립을 해주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그 어떤 이물질에 계속해서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판막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다량의 그다음에 거의 뭐 영구적으로 항응고제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요놈이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돼지의 심장 판막이 사람의 심장 판막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른 동물의 이물질인 심장 판막을 사용해서 치환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응고제는 안 먹어도 됩니다. 문제는 이것은 어떤 기계적인 밸브에 비해서 그 암호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자주 이 치환하는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을 받은 사람이 다이빙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한번 고려해 보자면, 심장박동이, 즉 판막을 바꿨으니까 판막과 심장의 작동이 정상이라야 당연히 뭐 다이빙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판막 치환 이후에 저희들이 항응고제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어떤 외상시에 출혈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수중에서 혹시 피를 흘려보신 분은 아마 알 것도 같은데, 수중에서는 이게 붉게 보이지 않습니다. 녹색처럼 보입니다, 피가.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피를 흘리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반드시 감압을 해야 되는 어떤 옵션이 있는 다이빙을 하고 감압을 하고 있는데 출혈이 되면 이 항응고제를 먹는 사람들은 이 출혈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뭐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실혈이 너무 많아지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 싫으면 그 그림에 그 안구의 출혈도 왔고요. 코피가 이렇게 나서 마스크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혹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밑에 그림은 작살에 맞은 다이버의 다리를 보여줍니다. 뭐 피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막 치환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다이빙을 방해하는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오는 약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심장 판막 치환술을 수술을 받은 사람이 다이빙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막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개의 각각 뭐 협착이라든지 비후
이런 병들이 옳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편도선염을 만약에 자제분이 앓으시면 비록 열이 떨어지고 별 이상이 없어도 첫 편도선염 할 때는 항생제를 열흘 동안을 끝까지 다 목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그 연쇄상 구균에 의한 급성 편도선염 혹은 급성 인후염의 합병증으로 오는 류마티스성 심장 판막병을 일찌감치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